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왜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재즈를 듣는다 치면은 어떤 곡들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곡이 생기고 멜로디가 좋아서도 그렇고 그 곡을 연주하거나 부른 뮤지션이 좋아서도 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곡만 만나면은 어떻게 연주했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곡들이 있죠. 저한테는 이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라는 곡이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테너 색소포니스트 찰리 라우즈의 1960년 연주로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편안한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37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첫 번째 곡이자 121번째 꼬꼬무 곡으로는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를 한 곡을 더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를 골랐고요. 앨범은 At Shelley's Manhole이라는 앨범, 1963년 앨범인데요. 그 앨범 속에 있는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인데 사실 빌 에반스 트리오 하면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소개를 했었는데 109번째 꼬꼬무에서 얘기를 했던 그 빌 에반스 트리오의 라인업이 가장 유명하죠. 1959년 정도부터 61년 중반까지 유지됐던 빌 에반스 트리오인데요. 빌 에반스, 베이시스트 스코트 라파로, 드러머 폴 모티안, 이 세 사람 라인업의 빌 에반스 트리오가 가장 유명한데 이 세 분의 라인업이 보여줬던 연주가, 들려줬던 연주가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1대1대1의 지분을 가진, 그리고 그들의 인터플레이가 워낙 강렬하기도 했지만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가 61년 7월에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레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빌 에반스가 연주를 잠깐 멈추기도 했다는 그런 어떤 드라마 아닌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트리오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빌 에반스가 다시 트리오 연주를 하게 되는 거는 몇 개월 후인 62년 중반에 이제 빌 에반스가 트리오 연주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다시 생기는 트리오는 워낙 그 앞에 라인업의 트리오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뭔가 비교가 되고 그리고 사이클상 한번 활활 타오른 이유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살짝 꺼져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요. 그 시점에 62년 봄에 빌 에반스 트리오에 새롭게 가담한 베이시스트가 척 이스라엘스라는 베이시스트인데 아주 얄궂게도 그 스콧 라파로와 1936년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즈 팬들, 그 당시 재즈 팬들은 더 비교해서 듣게 되지 않았을까. 이 당시 이제 다시 시작한 빌 에반스 트리오, 드러머는 폴 모티안이 계속 했고요. 이들이 62년도에 두 개의 앨범이 있는데 Moonbeams라는 앨범이 있고 How My Heart Sings라는 앨범이 두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혹자는 약간 붕 뜬 연주다. 그 전 라인업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은 이들의 평이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전에 스콧 라파로가 있을 때 연주가 워낙 훌륭한 연주다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2기의 트리오의 연주를 들어봐도 최고의 피아노 트리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민감하고 굉장히 정제된 감성 같은 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려서 이 두 앨범을 좋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At Shelley's Manhole이라는 이 앨범은 63년 그 다음 해의 연주인데요. 이 앨범의 연주에는 빌 에반스 그리고 바뀐 새로 들어온 척 이스라엘스 그리고 폴 모티안이 이제 자신의 밴드를 조직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드러머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레리 벙커라는, 그래서 빌 에반스, 척 이스라엘스, 레리 벙커 이렇게 세 명의 트리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빌 에반스 트리오가 2.5기를 지나 3기 트리오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라인업은 기록상으로 보면 한 1년 조금 넘게만 유지됐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앨범 속에 있는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를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라인업으로 나온 연주 중에 가장 최고의 연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앨범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콧 라파로와 폴 모티안과 함께 했던 빌 에반스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연주를 했었다고 치면은 이들의 연주는 뭔가 그런 활활 타오르는 생동감 같은 거는 살짝 빠졌지만 그 이후에 군불같이 이렇게 뜨거움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아주 은은한 매력이 있는 그런 연주여서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라이브 연주이기 때문에 트리오 멤버 3명의 빌 에반스, 척 이스라엘, 레이 벙커의 어떤 디테일한 호흡 같은 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고 찰리 라우스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굉장히 이렇게 은은하고 멜랑콜리하고 아주 낭만적이었다면 빌 에반스 트리오의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는 빌 에반스의 피아노 연주부터 우선 얘기를 하면 왠지 약간 우울하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렇지, 이성. 굉장히 절제된 연주를 하고 있고요. 함께 연주하는 척 이스라엘스나 레이 벙커의 연주도 굉장히 잔잔한데 그 민감하게 빌 에반스와 교감하려고 하는 전 라인업과는 완전히 새로운 교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라이브 연주이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이제 3기 척 이스라엘스가 들어온 빌 에반스 트리오에서 이 베이시스트 척 이스라엘스의 연주를 일반적인 사이드맨 같은 연주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니까 좀 적극성이 결여되고 너무 소극적인 연주가 아닌가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제가 2개의 스튜디오 앨범 문빔스와 How My Heart Sings라는 앨범을 들어보면 일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t the Shellis Manor 이 라이브 앨범에서는 척 이스라엘즈만의 어떤 감성의 베이스가 잘 들리고 그 매력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재즈가 라이브 음악이다. 즉흥성에 기댄 그런 라이브에서 가장 이 척 이스라엘의 어떤 연주력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At Shellis Manor 라이브 클럽 이름이 쉘리스 맨홀이죠. 드러머 쉘리 맨이 만든 재즈 클럽이죠. 1960년도에 LA의 헐리우드에 쉘리 맨이 자신의 재즈 클럽을 내게 되고 그곳에서 63년도에는 빌 에반스 그리고 뭐 존 콜트레인, 마일스 데이비스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 클럽에서 연주를 했는데 서부의 라이트하우스 허모사 비치에 있는 라이트하우스와 잇 클럽이라는 재즈 클럽이 있었고 또 하나 이 쉘리스 맨홀이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재즈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쉘리 맨이 자신의 클럽을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션들을 위한 클럽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어떤 식으로든 음악적 타협 없이 자신이 원하는 연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고 재즈 칼럼니스트 렐프 제이 글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쉘리맨과 한 그 인터뷰가 있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 클럽을 만들 때 쉘리맨이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주 여행을 그 당시에 다니다 보면은 항상 이 피아노 상태 때문에 문제가 많았대요. 그도 그럴 듯이 뭐 피아노 상태라는 거는 기종부터 따져갖고 이 피아니스트가 원하는 상태가 아닐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자신이 클럽을 만들면은 피아노는 최고로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니까는 63년도에 빌 에반스가 그 까다로운 성격의 빌 에반스, 민감한 성격의 빌 에반스가 와서 피아노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122번 꼬꼬무는 드러머이자 밴드 리더였던 쉘리맨이 자신의 밴드를 이끌고 자신의 클럽 쉘리스 맨홀에서 한 연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백인이고. 네. 음악 안 하게 생길 정도로 되게 저기 단정하게 배우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122번째 꼬꼬무는 쉘리맨 앤 히스맨 쉘리맨의 밴드였죠. 그 당시 앨범 이름은 라이브
쉘리맨 and His Man at the Manhole 이라는 앨범이고요. How Could It Happen to a Dream 이라는 곡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클럽을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자신의 밴드가 연주를 했대요. 1961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인데 찾아보니까는 3, 4, 5일이 금, 토, 일 주말이었더라고요. 컨템포러리 레코드와 함께 자신의 클럽에서 자신의 밴드를 데리고 계속 연주를 하다가 문을 연 지 한 5개월 후에 녹음을 시도를 했고 그게 담긴 앨범이 이 앨범인 거죠. 약간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겠죠. 굉장히 들어보면은 아주 안정된 사운드와 5명 멤버들의 연주가 굉장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쉘리맨 앤 히스맨 이 당시의 멤버를 한번 살펴보면은 드럼에 당연히 리더인 드러머 쉘리맨이 드럼을 연주하고 있고요. 트럼펫에 콘테 캔돌리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 테너 색소폰에 리치 카뮤카가 연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에 러스 프리먼 그리고 베이스에 척 버그호퍼라는 베이시스트가 이렇게 5명 퀸텟 구성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당대 이 쉘리맨은 재즈 잡지 인기 투표를 하면은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드러머였고 그런 드러머가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 서부의 최고의 뮤지션들을 뽑아서 만든 자신의 밴드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2장짜리 LP로 나왔는데 모두 9곡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9곡 모두를 좋아해요. 지금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트 코스트,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코스트의 하드밥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서부의 이 밴드의 음악만큼은 어떤 하드밥 밴드보다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뭐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정말로. 그좀 뭐 터줏대감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하죠. 그래서 오늘 고른 곡 How Could It Happen to a Dream은 원래는 I Shouldn't Happen to a Dream이란 이름으로 듀크 엘링턴이 1946년에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곡인데 작곡은 듀크 엘링턴과 그 듀크 엘링턴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알토 색소포니스트였던 자니 호치스가 함께 작곡을 한 발라드 곡인데요. 쉘리맨 앤 히스맨이 이 곡을 리메이크 하면서 원래는 약간 부정문이었던 제목을 의문형으로 바꿔서 앨범 제목을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다른 곡인가 했는데 보니까는 같은 곡이고 멜로디도 같고 그래서 쉘리맨 밴드가 어떤 제목을 위트 있게 바꾸는 그런 감각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연주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요. 녹음도 아주 잘 돼 있고요. 포근하고 듣는 순간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정말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곡이 시작되면은 도입부에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만이 피아노로 전주를 이렇게 까는데 그 위에 굉장히 우아하게 테너 색소포니스트 리치 카뮤카가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하고요. 그 중간에 또 한번 러스 프리만의 아주 세련된 피아노 솔로가 흐르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프론트맨인 콘테 캔돌리가 트럼펫, 뮤트 트럼펫을 끼고 그 연주를 쫙 해가는데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 없던 명연주다 이런 건 아닌데 굉장한 팀워크가 있고 훌륭한 밴드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연주?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훌륭한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 이제 쉘리맨 앤 히스맨 이 밴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밴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웨스트 코스트를 베이스로 한 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스타일이나 어떤 편곡 스타일이 쿨 재즈를 하기에는 굉장히 하드밥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드밥 쪽이냐라고 하기에는 약간 갸우뚱한 게 약간 서부만이 가지는 그 날씨 좋은 데서 하는 연주들이 가지는 그런 평화로움이나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드밥적인 느낌과 웨스트 코스트의 쿨 재즈적인 면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의 밴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에 한번 이 밴드의 음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31번째 꼬꼬무로 이 쉘리맨 앤 히스맨의 59년도 앨범 중에서 제가 스텝 라이틀리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앨범도 라이브 앨범이었죠. 블랙호크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재즈 클럽에서 했던 역시 라이브 앨범인데 이 At the Black Hawk와 At the Chalice Manhole이라는 59년 연주, 61년 연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밴드가 멤버들은 조금 바뀌고 있는데 뭐 피아니스트나 뭐 트럼페터나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레이드랄까? 이 수준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앨범들은 한번 구입해서 그냥 소장하고 들으셔도 좋은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다음 연주로는 그러면은 쉘리맨은 서부의 터줏대감이었는데 동부의 하드밥 밴드의 터줏대감 드러머는 누구였나? 한 명이 생각나죠. 아트 블레이키.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음악으로 다음 꼬꼬무를 연결드릴 것을 예고하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